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일반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내놓고 국회 법사위의 법안 소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요. 말로는 여당의 수정안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은 자신들의 수정안을 그대로 안 받을 경우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다른 군소야 5당과 함께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죠.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3자 추천, 다시 말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이번에는 뺐다면서 한껏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양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대폭 양보했다는 이 수정안이 그럼 제대로 된 것인가? 제가 그 내용을 여러 언론을 보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독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한 조항들이 슬쩍 또 여러 추가가 돼 있어요. 오히려 이 계약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전황분석팀,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 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그때도 그랬지만 이걸 또 새삼스럽게 이게 파병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외환죄를 혐의로 볼 수 있다, 외환죄 혐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수정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사실관계를 따져드리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론적인 파병, 군대를 외국에 보낸다, 이게 없었어요. 북한이 오히려 아시다시피 대규모 파병을 했죠. 그래서 이 외환죄로 이 혐의를 추가했는데, 외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국의 전쟁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국토를 참전하고 국민들을 아주 파탄시켰다, 이게 이제 외환죄예요.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 외환 혐의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다수 집어넣었느냐? 현직 대통령은 오직 두 가지 혐의로만 탄핵 심판을 받고 또 형사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외환과 이 내란죄죠. 이미 민주당이 형사 소추로 탄핵 국회에서 밀어붙일 때도 그냥 내란, 수괴다, 우두머리를 아주 그런 또 악의적인 용어를 썼죠. 그리고 걸핏하면 내란 선동자다, 내란 공범이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내란 공범이다, 지금도 걸핏하면 당신 내란 선전범이야, 여러 사람들을 지금 줄줄이 이 혐의로 고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내란만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가능성 차원만 언급을 하던 이 외환죄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의 전황 분석팀, 모니터팀을 보낸 게 이게 외환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 일단 팩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건 파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병이 아닌 거를 지금 우기는 거예요. 파병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희망대로 이게 조기 대선이 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임명하는 국방장관이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이 첨예한 국제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또 없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럼 그 정부는 전황 분석팀조차 안 보내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나라고 군대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민주당은 이 수정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또
대북 전단 살포 확대를 외환죄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이건 좀 제가 듣고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가장 큰 문제로 봅니다. 수시로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얼마 전에 그 IRBM 뭐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김정은이 딸 주에 데리고 나와서 뭐 참관도 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뭐 그런 게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핵도발, 뭐 ICBM에 탄두를 뭐 얹어서 보내겠다, 러시아의 핵기술을 이전받았다, 뭐 별의별 그런 도발을 일삼는 게 지금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의 김정은과 그 친동생인 북한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이 대북 확성기, 그리고 아마 그 다음으로 대북 전단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첫째. 그래서 이 사람이,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것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대단히 이 두 가지를 또 반기는, 외부 세계의 소식도 알 수 있고, 이 대북 전단에 담겨오는 쌀, 미화 1달러짜리 지폐, 이게 장마당에 가지고 가면 큰 돈이 되거든요. 각종 또 한류,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담은 USB, 이거 USB 다 북한에서 볼 수 있다고 지금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시로 또 여기저기 떨어져서, 이건 뭐 우리 탈북자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부는 이거를 뭐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으로까지, 세상에 무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 그대로 이어져서 아주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더니 결국 이번에 이 외환죄 혐의에다가 이 두 가지를 추가했어요. 자, 이게 외환죄냐?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부합하는 외환죄가 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해서 여러분도 다 보시는 가운데 실행된 정부의 국방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 난데없이 외환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또 문제라고, 사실상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걸 이번에 외환죄 혐의로 추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넣어놓은 거냐? 이걸 반년 이상요, 계속 TV 그 생중계로 발표되는 브리핑을 통해서 까발려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탄핵이 만약에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게 되면 그 조기 대선 전국 내내 이걸 문제 삼아서 윤석열 정부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게 하는 그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인기의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NLL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외환죄 혐의로 역시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 혐의들은 드러난 증거가 거의 없어요. 증거라고 할 만한다는 게 이 경찰이 확보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은 지금 민간인입니다. 내란의 뭐 핵심 공모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공모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런 연결고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수첩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저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다, 오물풍선, 이런 단어가 좀
휘갈겨 써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노상원 씨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시를 받고 또 공유한 증거가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수사를 아주 공정하게 정밀하게 해봐야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을 이번에 집어 넣은 겁니다. 참 황당하죠. 자, 만에 하나 이런 의혹의 일부가 앞으로의 수사에서 뭐 특검이든 또는 뭐 검찰이든요, 제대로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해서 이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북한의 무인기들이 서울 상공, 뭐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대통령실까지도 날아왔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북한의 오물풍선들이 몇 달 전부터 그냥 새벽부터 그냥 날아와서 서울, 경기, 인천 아무데나 떨어져, 길가에도 떨어져, 민가 주차장에 떨어져 차를 막 부수고 그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온갖 쓰레기 오물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또 생활에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그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 국방부와 군대는 과연 왜 필요하고,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물풍선을 보내도 가만히 있고, 뭐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가만히 있고,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또 북한이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 정부와 그 국방부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자가당착적 포인트를 제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밀어붙이고 있는 이 일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이런 새로운 독소 조항들을 보면 대폭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국민의힘 측이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과연 수긍이 되시는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아주 뭐 충돌했고, 또 일촉즉발의 그 유혈 충돌까지 예견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전국을 지금의 수사로는 풀기가 참 어렵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전국과 민생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또 여야 합의냐, 이거 한덕수 대행 때도 그러더니 왜 여야 합의를 자꾸 내세우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야가 합의해야죠. 지금까지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한 당이 의석이 많다고 밀어붙인 전례가 없습니다. 다 여야 합의로 했었어요. 왜 이번 특검들만은 그냥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건지, 뭐 그런 정치적 질서는 다 무너진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여당은 참 이번에 보면 탄핵, 또 이 특검 중독증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만약에 여야 합의를 내세우고 최대행이 이 특검법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기저기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말은 안 꺼냈지만 탄핵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추미애 의원은 최대행도 탄핵해야 된다고 이미 일찌감치 얘기를 해놓고 있죠. 자, 최근 이딴 탄핵, 또 법안 밀어붙이기, 공수처와 경찰에 대통령을 일단 수갑 채워 끌고 나오자, 이런 식의 그 공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도 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또 보수층이 또 결집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결합이 된 건지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34대 36%로 나왔죠.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뭐 조사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전에는 그랬는데 이게 몇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적어도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뭐 2, 3% 안으로 다 좁혀진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와서 우리가 좀 겸손했어야 된다. 이게 뭐 말로는 그러는데 과연 뭐 그런 생각이 다수의,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황당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이 점을 똑바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국난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되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